354쪽에 그 주석 보겠습니다. 금만컨대 지금 살펴보건대 매복 500리니, 매복이 바로 500리인데 5복인즉 그러면은 한쪽으로 보자면 2500리가 되죠. 그럼 동서남북 사방으로의 상거 서로와의 거리가 그러면 5000리라. 우리나라 반도 3000리 그러는데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내부는 지금 복제도로 이렇게 두는 것은 그러니까 반도 3000리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므로 시만 해도 이렇게 안 컸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쪽이 실은 안쪽만 이렇게 보면 그다지 넓지 않아요. 우리가 차 타고도 이렇게 다녀보면 에이 별것 아니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그다지 멀게 느껴지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익직편에 보면은 언필성 오복한데 지금 익직편에 보면은 그 오복을 도와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우 5천이라 그래서 그때도 역시 5천리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232쪽에 아마 익직편 제8장에 나올 겁니다. 익직편 제8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필성 오복이라 하는데 지우 5천이라 역시 5천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요도는 그죠? 요임금의 도읍지는 기주인데 기주인이 기주의 북쪽의 경계는 그죠? 기주의 북쪽의 경계는 병운중과 그 다음에 탁주와 그 다음에 역주라도 그죠? 역주인데 그 역주까지를 다 아우르더라도 병이죠. 병 아우르더라도 또한 공무 2500리라. 저 한쪽으로 쭉 보면 2500리가 되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자사유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두루두루 다 이렇게 두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사자 설사 다 이걸 쫙 다 깔아서 이렇게 두더라도 또한 병 사방 이리저리 보면은 사막 불모지지요. 그래서 그 서로 두르더라도 그럼 그 너머쪽으로 보면은 사막과 불모지의 땅이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제부소출은 제화와 그 부세들이 그저 나오는 곳은 즉 반기여 황이니 그 보면은 오히려 나오는 것은 요복과 그죠? 그 다음에 황복과는 도리어 멀리 떨어져서 그죠? 이거는 그 버리는 것이니 오히려 여기서는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 지세로 살펴보건대 변미 가요라 아니 달리 이거는 알 길이 없느니라. 다만 의 고금 토지 성쇠 부동하니 예나 지금이나 고금의 토지의 성함과 쇠함은 같지 아니하니 당 요지시에 요임금 때를 당하여서는 기 북지치 미필 황락 여후세이라. 그런 기주의 북쪽의 땅들은 틀림없이 후세처럼 그죠? 후세처럼 황락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 이렇게만 지금 추론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민주나 아니면은 그 절강성 쪽이 되겠죠. 민주나 그 절주 같은 사이에 절강성 있는 쪽에는 옛적에는 지금 마니들의 그 연수가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그죠. 이제 민땅이나 그 절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니의 그 연못이나 그 다음에 늪들이 있었는데 마니들이 살고 있었고 연못과 늪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송나라 때 우리가 보자면은 부서 번연하여 굉장히 그저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번성하여서 수의 상국하니 오히려 최고의 그저 상국이 되었으니 토지의 흥패는 불가히 일시개하라. 어느 한때의 것을 가지고서는 대강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요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주나라 제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기주의 국이왈 그죠? 기주의 국위에는 또 역시 뭐냐면은 후, 전, 남, 채, 위, 만, 이, 진, 번이고 그죠? 번이라고 하는 이 9개가 있는 것이고
또 매 기마다 역 500리 왕기후 부재 기중하니. 그렇지만 있기는 하지만은 국이라고 해놓고 9가지를 들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기마다 500리를 두고서는 왕기 또한 그런데 그 속에는 있지 않죠. 왕기는 전체를 통괄해서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병지즉 그러면 아우르면은 일방에 5천리라 그죠? 예, 한쪽 방향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5천리라 그랬으니까 9개 9, 45 반기까지 하면 5천리라 사방 상거 만리가 되니 사방에 서로와의 거리가 만리가 되니 개, 배, 우복지 수야라 대개가 자 우임금 때 이 복제도의 숫자보다도 2배가 되는 것이라. 또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주나라 때 오복 그 필성 필하는 것은 그 앞에 253쪽에 보면은 우필 오복제도 해가지고 필복해서 중간중간에 또 하나 쭉 두는 거죠. 그 지금 요 내용을 옆에 좌우로 쭉 갖다 쓴 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 253쪽에 있는 걸 보면은 자 요제 오복 각 500리니 우소필 매복 500리라 그러면은 우는 매번 거기에다가 또 오복을 그죠 그 돕는 바를 500리씩 또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 유용 요복을 쓸 때 보면은 요복지 내 구주의 안에 있는데 요복이 안이 지금 기본적으로 요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주의 안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저 왕성과의 거리가 500리를 전복이고 그 필은 마땅히 저 후복과 면에 있고 그래서 왕성과의 거리는 1000리고 그 바깥으로 500리가 바로 후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복과 후복은 전복과 같이 면에 있고 거리는 왕성과의 거리 1500리이고 기필 그 필복은 어디냐면 남복하고 같이 맞붙어 있고 그 남복이라 그럴 경우는 왕성과의 거리가 2000리이고 또 그 바깥으로 500리는 유복이고 그래서 당체복이 그죠 체복과 있다 있고 왕성과의 거리 2500리가 되고 기필복이 역시 위복이 되고 왕성과의 거리 3000리가 되고 또 그 외복 500리가 요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 하니 이것은 주나라의 요복과 함께 서로와의 상당 거리 어디냐 왕성과의 거리가 3500리가 되고 그러면 사면이 서로와의 거리가 3500리니까 7000리가 되니 이것이 구주의 내이라. 그 다음에 요복의 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복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왕성과의 거리가 4000리가 되고 그 바깥으로 다시 또 500리가 되고 황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500리가 되고 황복이고 그 다음에 진복이죠. 진복과 맞닿아 있고 기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번복과 번복이 다 있고 그래서 왕성과의 거리가 500리가 되기 때문에 사면에 그 서로와의 거리가 바야흐로 사방 만리가 되니 주나라인즉 이것을 오복을 나누어서 자 9으로 만들고 이로써 요복으로서 그죠 요복 안쪽을 가지고 내 천리로서 이게 구주의 안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임금 때하고 뒤에 나누는 그 국이 다시 말해서 오복제도는 서로와의 그 거리가 조금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354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주제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 500리가 그 다음에 사방 5천리가 되고 사방과의 거리가 만리가 되니 우복의 수와는 2배가 된다. 그랬고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기주 또한 동서로 바로 9천리이고 남북으로 보면은 13,000리라 하니 선유들이 다 우복의 좁음을 의심하여서 주나라 의심하고 그리고 주나라 한나라 때 땅이 넓어졌다라고 넓어진 것이라 넓어졌다. 그래서 혹자가 주복의 이수는 대부분이 그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으로서 얘기했다라고도 하고, 혹자는 아니라 고금의 그 척도의 장단이, 그죠?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척도에 보면은 길고 짧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처럼 척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는 다만 사방으로 계산하여, 우는 다만 사방으로 계산을 하고, 그죠? 사방으로, 사방, 직방? 참, 직방이죠. 직방으로. 그러니까, 우는 다만 저 구불구불한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해가지고 전체 땅을 그냥 네모나다 표현하고 직방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후세 사람들은 이 적 굴곡 취지라 하니, 후세 사람들은 뭐 다 아까 굴곡진 건 요거 찾아가지고서는 취했다라고 하였으니 요지 개피 정론이라. 그런데 요컨대 다 분명히 논한 것은 아니라, 그죠? 정확한 적확한 그 논쟁은 아니니라. 대개가 우 성교 소급은 우의 그 가르침이 미친 것은 기주인즉 지친 사해이니, 기주인 것은 땅이 저 사해까지를 다 했으니 기강리즉 지오복이 죄요. 그 영토가 다스리는 곳은 다만 오복으로서 이 제어를 하는 것이고 법제를 삼은 것이고, 황복의 바깥에 이르러서는 우별위 구획이니, 그 바깥으로는 별도로의 그 구획으로 삼았으니 여소이 함건오장이, 자 이른바 그 그죠? 우리 오장이라 그 각 지역에 대해서 오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익직편에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오필 그 오복했던 그 내용 익직편에 그 나오는데요. 다 오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운 것이니 이뿐이라 시이라. 약주 한즉 진기지 소지 강획지어라. 그러나 그 주나라와 한나라 같으면은 그 지역이 이르는 곳을 다 하여서 강역으로서, 그죠? 그 경계로서 다 구획지었는데, 우임금 때는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요 지역 안쪽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같이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는 않고, 또 어쨌든 간에 그 척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어쨌든 대략 그냥 네모 반듯하게 했을 때 대략 요렇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6장 같이 읽죠. 자, 동점 우회하여 서피우 유사하며 상남에 기하여 성교 흘우사의 언을 우석현교 하사 고궐 성공하시다. 동쪽으로 바다로 무저져 들어가며,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바다로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유사를 입히며, 유사를 입었다라는 것은 흐르는 모래가 되니까 저 티벳 고원 쪽이죠. 티벳 고원 쪽으로 닿았으며, 상남에 그러면은 북쪽과 남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기하며 하면은 다 이르렀으며, 성교가 그래서 그 소리를 내서 소리로 다스리는 거니까, 그죠? 그 가르침이 흘우사해, 이를 흘자가 되죠. 사해에 이르렀거늘, 우가 이제 다 이제 천자의 다스림이 가르침이 온 천하에 이르도록 평수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백성들이 다 제자리를 잡고 살고, 그래서 천자의 명이 성교가 두루 천하에 미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가 돌아와서 자 이제 이걸 쭉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규를 석자니까 올려서, 이제 줄석자인데 그래서 올려서가 되겠죠. 올리고 현규를 올리고 궐성공, 그 공을 이룬 것을 고하셨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 나온 내용들을 쭉 지금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요, 피는 입음이고 기는 미침이라. 지유 원근이라. 땅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천심, 깊은 곳이 있고 또 얕은 곳이 있음을 말한 것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성, 바람결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물 속으로 들려오는
풍문에 해당될 것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교하라, 임시왈, 진거어 차이, 원작한 언이라. 여기에서 다 들어서, 자, 멀리 있는 것까지를, 다 들어서 멀리 있는 자까지도, 자, 듣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위지 성이요. 그래서 성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괴범어 차이 원자 효원이라.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본보기로 삼아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효력이, 그죠? 미쳤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도 본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자,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스스로 다 알아서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은 오복지 제하고, 위에서 오복의 제도를 말하고, 차언 성교 소급하니, 여기에서는 그 성교가, 교화가 미친 바를 말했으니, 기 법제 유한이요. 그 법제는 유한하지만은 교화는 무궁함이라. 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석지 석으로 동하니, 자, 스승이 주었다라고 하는 석과 같으니, 수토 기평에, 수토가 이미 평안해짐에 평정됨에, 우이 현규의 지하여, 우가 현규로서 패백을 삼아서 이 고성공우 순야라. 그래서 그 공을 이룬 것을 순임금에게 고함이라. 수색 흑이라. 물의 색을 우리가 오행에서 검다라고 현으로 표현했죠. 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규라고 하는, 규를 현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수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은 규를 가지고 올렸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요, 우의 치수사업 총 기간을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일단은 홍수가 언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황극경세, 소강절이 쓴 황극경세를 참고해서 보면은 요임금 등극 61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 바로 투입한 것이 곤을 투입했죠. 곤을 지금 우리 경문에서는 뭐냐면은, 자, 이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세 번째 총괄 평가를 해서 낙점이었죠.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냈고, 아마 아버지가 유배 가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낙수에 나아가서 가만히 물에 잠긴 저 물들 들판을 바라보면서 보다 보니까 물이 분명히 아래로 어딘가는, 그죠? 잠겨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디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선천팔귀의 방위도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하여서 물을 아래로 빼는 거죠. 그래서 후천팔귀가 일감이고온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일감이고온 해가지고, 자, 이미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물 빼기입니다. 물 빼서 마침내 땅이 이렇게 드러났죠. 치역호곤이라 해서 땅에다가 역사를 우리가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역호곤. 자, 그 주역에 있는 공자의 말씀과 따라서 보면, 자, 노호감이라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자, 감방에서 위로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먼저는 1차적이 아니라 먼저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빼기 공사 때문에 굉장히 수고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난 뒤에는 안정되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겨울에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요 겨울이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일단은, 자, 이 물 때문에 굉장히 수고로웠고, 그 땅이 드러나야, 그죠? 땅이 드러나야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왜 서남방에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름에, 자, 우리가, 자, 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 이게 일감, 이곤, 세 번째가 삼진이라 그랬죠. 삼진. 그래서 제출호진이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방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덕분에 우가 치수사업을 통해서 임금이 된 거죠. 제출호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양하게 5개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의 치수사업, 우가 치수사업을 통해서, 자,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자, 동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가 치수사업을 하면서 먼저 산에서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면서 길을 내고 그래서 물길 따라서 가면서 백성들에게 나무 위에다가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식을 던져주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부 물 빠지는 대로 그 땅에다가 그 조악 하나만 곡식을 심어가지고 알곡을 거두면은 이것도 몇 년이잖아요. 그죠? 알곡을 거두면은 그 알곡과 함께 여전히 물 안 빠진 지역 사람들한테 던져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지런해져 가지고 동남 손방에 제 땅에서 각각에서 다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전후 건하고 그래서 이제 공치사를 해가지고 공에 따라서 이 치수사업을 다 마쳤을 때 치수사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되나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죠. 농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때 처벌할 것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여론 호태가 되는 거죠. 그 처분에 대해서 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비로소 여론 호태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모든 말들이 다 성언 호간이 되는 거죠. 다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나오는 그 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언덕이 물고비의 언덕, 여기도 보면 물로 보이는 물고비의 언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은 호간이 되고 이래서 마침내 다 이루어져서 천하의 지금 밝은 정취를 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서로 간에 도로가 다 통해서 서로 간에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후천8개에 대해서 이것을 문왕팔계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 후천8계는 어디에서 낙서 구궁수리에서 이미 다 나타났다 그랬고 뭐 문왕이 쓰셨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실은 무왕이 제가 볼 때는 그죠 이 완성해놓은 후천8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화 그다음에 4구금 38목 해서 중앙토를 중심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바로 치수사업의 바로 공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제5손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누가 문왕이 그죠? 문왕이 또 다시 별도로 그 주역 64개의 순서를 그죠? 복희시 64개가 아닌 바로 주역 64개의 순을 쭉 늘어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가 투입을 한 것은 9년이니까 9년이 되니까 그럼 요임금 등극 60년 되던 해니까 60년 61년인가요? 61년 되니까 지금 69년 아니면은 그 70년째가 되니까요. 이때를 전후로 해서 또 그러니까 우를 먼저 투입을 시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섭정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맹자의 근거에 보면은 우가 이렇게 해서 치수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 8년 동안 그죠? 8년 동안 그 집 문 앞을 3번 지났는데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치수사업이 계속 이어졌을 테니까 곤이 그 귀향을 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그 아버지 9년 실패하고 우에 8년 하면은 최소 17년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최대로 표현하자면 뭐 18년 19년 대략 20년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전국토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17년 만에 뭐 대략에서 20년 만에 치수사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우리가 나오는 대덕 돈화죠. 큰 덕을 가지고 두루 천하를 교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절대 불가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등등을 두루두루 다 찾아서 바로 이제 그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정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안으로는 거덕이 되는 거죠.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거덕, 덕에 거처하며 의여인, 그죠? 인에 의지하여서 유어예니라, 그죠? 예에 그래서 놀아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되고 끊임없이 안으로는 덕을 닦아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뭐예요? 그것을 펼치는 것, 그 진덕수업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 서경의 특히도 요순우로 이어지는 이 세 분 성인의 덕에 크게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어쨌든 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임금이 그 섭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순임금 섭정하시고 요임금 돌아가시고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그 자기를 섭정일을 주실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인지꼴중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인지꼴중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력을 어쨌든 잘 다스려라 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바깥으로 다스릴 땐 기본적으로 중용의 덕으로 하라 라는 것인데요. 치수사업을 완성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졌죠. 생산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또 욕심이 그만큼 또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아니 순임금이 나중에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바로 이 평수토의 공으로 우에게 그 섭정이를 그죠 시킬 때 세 가지를 더 주었죠. 인심은 유의하고 그죠 오직 위태롭고 뭐 요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위태롭고 그 다음에 도심은 유미하니 오직 미미하니 유정유일이라서 그래서 오직 정미롭고 유정유일 그죠? 그 다음에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윤직궐중이라 이렇게죠. 그래서 정일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크게 또 많이 변화하면서 어쨌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잘 돼가면은 자꾸 오만해지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끊임없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다스리는 것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 마음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신의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앞에서 먼저 뭐부터 이루어야 돼요? 정심이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자 마음이 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한다? 자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죠. 성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마음 변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게 잘 채워져야 뭐가 돼요? 굳건히 세우는 게 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다스려라 이죠. 이건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성의하려면 뭐를 또 해야 된다? 뭘 좀 알아야죠. 내가 정성 쏟을 게 뭐한지 귀신한테 할 것인지 사람한테 할 것인지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 장문주 같은 사람이 최거북이한테 막 그 온갖 걸 다스리니까 뭘 위하라 그랬어요? 백성들 다스리는 일 제대로 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그 최거북이한테 이것저것 묻는 사람한테 무슨 지혜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물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물 이루려면 또 뭐 해야 된다? 그 물건에 나아가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까지 다 포함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이르러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미 사람은 이러이러하더라. 뭐 부유해지고 하면은 이거 오만무상해지고 욕이라는 것이 그저 거침없이 나오게 되고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그저 아랫사람 한없이 짓밟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유학이 최고로 삼는 거죠. 사람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미 심리분석 다 끝내놓고 이러하기 때문에 수신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의 제일 마지막도 뭐예요? 부지연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무의지인야라. 처음에는 하기 쉽지면 불력역호화에서 삼불역호화 또한 이러하지 아니하는가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는 삼부지 배워라 그랬는데 공부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그죠? 삼부지 삼무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 가지가 없다. 셋이라 그러면은 전부가 다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뒤부터는 재밌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쭉 읽으면서 공자가 정리했던 유학의 도체라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석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거듭거듭 확인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내용